태양이 항상 반짝반짝 빛이 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구름이 끼면은 구름을 걷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태양은 뭐 어떻게 더 빛나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태양은 그 자체니까 우리가 본래 면목은 그 자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뭐 쓸고 닦고 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쇠처럼 뭐 안개가 낀다든가 구름이 낀다든가 이럴 때는 태양이 잘 빛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이후에 보림을 한다. 보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누굽니까? 조주. 우리가 가장 친근한 조주선사.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차나 한 잔 들게 또는 뜰 앞에 잣나무 차나 한 잔 들게 조주선사? 자기 스승가에 있었던 고양이 참사 사건이라든가 하여튼 조주의 말은 참 평이하면서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림의 차원에서 조주 어록을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아마 이 대원 대종사께서는 조주 어록을 강의하기 전에 미리 내는 이 강의를 한 2년간 하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해서 한 2년 만에 끝마친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저도 그 강의하실 때 열심히 들었는데 요걸 내가 보림의 대상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저도 한 70회, 69회든가 70회 한 그 정도쯤 되는 그 분량인데 저도 요거를 한번 저희 보림으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주선사의 시작은 13살부터 시작되겠죠. 조주선사 어록을 말하기 전에 대원 스님을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대원 스님이 이제 아마 깨달음을 얻고 행각을 떠났는 것 같아요. 행각을 떠났는데 금오선사를 만났어요. 금오선사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아마 경허 밑에 누굽니까? 그리고 참 머리가 이제는 다 된 놈입니다. 만월, 보월. 이 보월 스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망공 스님이 이제 경허, 망공, 보월인데 보월이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 망공이 자신의 제자가 너무 참 안타깝고 해서 그 맥을 잇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오를 불렀어요. 그래서 금오를 불러갖고 네가 보월 스님을 대신해서 보월 스님의 제자가 되거라. 이래서 보월 스님의 대를 이은 것이 금오선사입니다. 그러면은 금오 후에 보월, 보월 후에 망공, 망공 후에 경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허선사가 그동안 선불교가 맥이 끊겼다 해도 될란가? 선불교의 중흥 선사다 할 정도로 경허선사를 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사들은 다 이제 거기서 경허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주르륵이라는데. 그래서 이 대원 선사께서 이 금오 선사를 찾아갔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오 선사가 탁 물었어. 어디서 왔는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대구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내가 그거를 묻고 있지는 않잖는가? 내가 언제 그걸 물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또 본래 면목을 이야기하면은 오고 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고 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자네가 어느 절에서 왔는지 내가 묻고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밥 먹었노? 또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자를 초월해서 답할 수 있는 말이 뭐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대원 스님께서는
자, 그 금호선사가 그렇게 묻길래 금호선사께서는 어디서 저를 보았습니까? 하고 도로 질문을 했대요. 어디서 저를 보았습니까? 이 질문도 좀 그 선에선 있어요. 그 진제 스님이 그 자기 스승을 턱 만났을 때, 아이고 이제 오늘로서 스님을 뵙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어디서 나를 봤는고 하니까, 간 빗장간자 간 하니까 스승이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금호선사가 어디서 봤는고 하니까 이런저런 대답하지 않고, 스님께서는 어디서 저를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기는 어디서 봤겠습니까? 다 이 본래 면모가 그 자리 아닙니까? 그 한 자리. 금호선사가 본 그 자리나, 대원선사께서 본 그 자리나, 뭐 부처님이 보신 그 자리나, 다 한 자리다. 어디서 왔노? 그 한 자리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말을 싹 돌리갖고 내가 먼저 그 물었나 이래 된다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어이구 요 깊은 요 산소까지 어떻게 왔는고 하니까, 대원 스님이 벌떡 일어나고 걸음걸이를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하니까, 금호선사가 이제 두 번의 질문으로 인정을 하고, 시자야 차 한 잔 내오너라 이렇게. 그래서 차 한 잔 먹고 나왔다. 차 한 잔 먹고 나왔다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어디서 왔는고 하면은, 저도 어디서 왔는고 거기에 어떻게 답할까 생각했는데 탁 떠오른 것이, 바람이 낙엽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래 답변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이 낙엽 따라 흘러간다. 우리는 보통 바람 따라 낙엽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람이 흘러가는 쪽으로 낙엽이 따라가는데, 낙엽 따라 바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깬다는 게요, 그 잠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똑같은 생각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똑같은 세계 속에 살고 있다가 하면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 어쨌든 간에 그 조주선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 조주선사의 역사는 13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13살 때 자기의 은사 스님하고 같이 이 남전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남전 선사가 꽤 유명한 선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은사가 이 조주 선사 13살짜리 어린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영특하고 이래서, 이 남전한테 맡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남전에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애가 이제 삼이라 그러죠. 삼이를 남전방에 들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이 혼자서 이제 남전 스님 방에 들어갔는 택이죠. 들어가서 보이기는 남전이 뭐 보이 어린 놈이 하나 왔길래 그냥 뭐 누워 있는 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주가 인사를 더 하고는 앉으니까 남전이 물었어요. 어디서 왔는고? 어디서 왔는고? 아이고 뭐 조주는 아직도 그런 경지에 안 갔으니까 서성원에서 왔습니다. 서성하면 이 부처를 말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다면 거기서 부처는 보았는가 하니까 이 조주 선사가 하는 말이, 부처는 보지 못했는데 누워있는 부처는 봤습니다 하니까, 남전이가 들어보니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아이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누워서 이야기할 놈은 아니구나 싶어갖고 이래 앉았어요. 앉아갖고, 그래 삼위는 주인이 있는 삼위가 주인이 없는 삼위가,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사람은 또 뭐 주인이 있으면 예 주인이 있는 삼위입니다, 없으면 예 주인이 없는 삼위입니다, 이렇게 답할 건데, 스님 초보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찬데 주님께서는 감기도 안 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만복합니다. 만복하십시오가 아니고 만복하시네요. 복이 많네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남전이, 어이구 시자야 이 참 어린
도사가 왔으니까 잘 모시라 하고 별당으로 모셨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서부터 이 조주가 남전 밑에서 시중을 들면서 아마 남전이 돌아가실 때까지 60살 정도 좀 될 때까지 조주 나이 60살 하면 꽤 오래 아닙니까? 거기서 남전 밑에서 주행을 하다가 남전이 열반에 들자 60살에서 80살까지 행각을 떠났고 행각을 갔다가 80살에 조주로 와서 거기서 80에서 120살까지 살았다. 근데 그 왜 조주가 120살까지 살았느냐? 하여튼 갑자기 유튜브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는데 그 조주하고 갇힌 도반이 있었는데 그 조주가 깨치면은 우리 누가 먼저 깨치든지 간에 서로를 깨치게 해주자 약속을 했는데 조주가 깨쳤는데 깨치고 이제 가르쳐 주려고 또 보니까 자기 도반이 죽었어요. 참. 그래서 조주가 도반이 죽어가서 다시 태어나갖고 자기한테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극하다 보니 한 120살까지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느 날 18살 먹었는 스님이 하나 찾아와갖고 조주한테 물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 선사가 무 했어요. 무 하니까 그 한마디에 탁 깨쳤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선어록에 대해서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스님들 많아요. 또 무슨 답이 있는 것 같이. 문문간 48칙에 보면은 그 문문회계가 가장 뒤에 발문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이 문문간을 통과했다 하면은 이것은 무무회계 나를 웃기는 이야기고, 이 문문간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되겠죠. 문이 없는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통과했다가 막 그 문해결 나를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을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문이 없는데 문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하고 같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갖고 백장 이야기를 하나 하죠. 백장야호. 그 백장, 그러니까 우울로 한번 해볼까요? 계보를 한번 말해볼까요? 백장 위에 마조잖아요. 마조 위에 남악해양. 남악해에 해능에서 저 육대까지 올라가면 달마에서 해가, 성창, 도심, 홍인, 해능에서 남악해양, 마조에서 백장, 마조의 제자 중에서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10대 제자도 낑기지도 못했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너무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스승이 더욱 빛나는 사람이 이 백장과 도반관계에 있는 누굽니까? 남전 밑에 그 제자가 조주, 그리고 이쪽에 백장 밑에 제자가 항백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장이 어느 날 이제 강의를 설법을 하고 끝이 나면은 늘상 다 헤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호연 백발 노인이 안 가고 앉아 있더래. 그래갖고 그대는 왜 안 가는가 하니까 그 백장 노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 산에 사는 500년 묵은 여우다. 나도 500년 전에는 바로 여기서 내가 주지였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내한테 묻기를 깨달으면은 인과법칙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니까 내가 그래, 깨달으면 인과법칙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여우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갖고 여우 탈을 벗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백장선사가 하는 그래? 그렇다면은 나한테 그 스님이 질문하듯이 한번 질문해 보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백발 노인이 깨달으면은
인가 법칙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니까 백장이 깨달으면은 인가 법칙에 어둡지 않지요. 어둡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요 몸에서 탁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뭐 저 동굴에 올라가면 요 한 마리 죽어 있을 때니까 사람처럼 화장해서 묻어주시오. 뭐 이런 유언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백장이 뭐 그 스님들을 데리고 굴에 가 보니까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항백이 그 백장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항백이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인가법칙에 그 인가법칙에 빠진다 하면은 그 여우몸이 되고 어둡지 않다 하면은 그게 정답입니까? 그러니까 항백이 둘 중에 그러면은 그 인가법칙에 빠진다 하는 건 정답이 아니고 어둡지 않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후세 사람들 다 그렇게 알게 될 건데 하고 이제 항백이가 백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백장이 이리 가까이 온나 가까이 오마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항백이 살금살금 백장 앞으로 가서 백장이 뭐라 하기 전에 항백이가 백장의 뺨을 한 방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백장이 하는 말, 어이구 이 오랑캐 놈들은 붉은 수염을 갖고 있다 하더니만 여기 붉은 수염을 가진 오랑캐 놈이 하나 있네 하고 웃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어록을 이제 앞으로 쭉 조주 어록을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은 조주가 무욱하면은 정답이고 유욱하면은 정답 아닌가? 정답이란 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그 어록에 대한 문문간 문다, 선문답에 대한 정답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탁 깨칠 수 있었다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깨치지 못했다면 그거는 나에게 지식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지식과 깨달음은 천지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문답을 듣고 이거네 하고 탁 깨치면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응? 뭐 어느 스님이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자기가 참선 공부해갖고 스스로 깨쳐야 될 것을 내가 미리 말해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갖고 뭐 조주 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느닷없이 조주 선사가 하는 말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조주 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구나 이야기 들어보있겠네. 그게 무슨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것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래 면모고 본분사를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뜻이구나 하고 지식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지식 창문 너머에서 지식 하나가 들어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답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이거네. 그 조주 선사한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근데 무욱하면 없는갑네. 또는 아니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조주 선사께서 나한테 계획엔 불성이 없다고 말할까? 참 신기하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서문답이나 어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버린다. 그럼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정답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뭐가 정답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하고 내가 탁 깨쳐버렸을 때 그 조주선사 이야기는 또 그 남전이 고양이 한 마리를 잡고 일러라 한마디 이러면 내가 이 고양이를 살려주겠다 하니까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하니까 그래서 남전이가 고양이를 칼로 탁 두 동가를 내버렸답니까? 그리고 저녁에 조주가 왔길래 그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대가 그때 있었으면 내한테 뭐라고 말하겠는고 하니까 조주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갖고 머리 위에 얹고는
설랑설랑 바깥으로 나가버리더라. 이 말을 듣고 탁 깨치면은 그게 정답인데 조주가 그러면 뭐 하려고 신발을 벗어갖고 머리 이고 나갔었고 이래 되면은 그건 지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록을 아무리 많이 봐도 지금 조주 어록을 이제 쭉 이제 할 건데 그 조주 어록을 들으면서 탁 깨치면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뜻이네. 아이고 오늘 좋은 거 하나 알았다. 이래 되면 이건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고 탁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주 어록을 제가 이야기할 때 듣고 탁 깨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